약간 그거 같아. 나 지금 덕질 정신 상담 오냐. 받은 기분인데 거의 그런 느낌인데 그게 네. 뭐냐면 여러 그룹을 언급해 주셔도 온앤오프가 지금 제일 본진인 거죠. 맞아요. 그 맞아요. 완전 농도가 다르게 느껴져요. 왜냐하면 이제 온앤오프 좋아했을 때는 이제 30대 초반이었어요. 이제 막 30대가 된 그 무렵에 저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불행할 수 있구나.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한다는 거 너무 힘든 일이구나를 좀 깨닫고 있던 찰나에 이제 로드 투 킹덤에서 온앤오프가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대중적으로 아주 괄목할 만한 성과는 내고 있지 않을 때에 그럼에도 자기들 스스로한테 이제 계단돌이라는 수식어를 붙여가면서 성실하게 차근차근 이 시기를 건너가고 있는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줬어요. 그 프로그램에서. 그래서 그걸 보다가 그냥 감겨버린 거예요. 거기서 온앤오프가 B의 It's Raining을 커버를 해서 1등을 해요. 그거에 대한 소감을 얘기하는데 그게 그 친구들의 아이돌 그 직업에서 처음으로 1위란 걸 해본 순간인 거예요. 그거에 대한 소감을 이제 두 리더가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. 어떤 멘트였냐면 저희도 이런 무대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그룹이에요 라고 말할 때 너무 그 말이 되게 건강하게 느껴졌고 자기 연민이었고 자기 객관화도 잘 돼 있고 근데 그게 자신감과 확신을 기반으로 한 그런 말이어서 너무 잘 됐다. 내가 이 순간을 목격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라는 마음이 처음으로 들었어요. 그 다음에 들었던 생각은 누군가 저렇게 원하는 걸 이루고자 하는 그 과정에 내가 일조하고 싶다 이 마음이 들었는데 그게 저한테만 너무 집중되어 있던 나의 꿈, 나의 성공 이런 거에 제가 너무 몰두하고 있던 시절에 환기시켜주는 돌파구 같은 게 됐던 것 같아요. 그게 뭐 나를 이제 완전히 잊고 얘네한테 몰입하겠다 이게 아니라 나한테 너무 집중되어 있던 이 마음을 저 친구들한테 좀 나눠주면서 같이 우리 한번 성장해보자 뭔가 이런 마음이 그때 저한테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건 저는 온앤오프가 그 로드 투 킹덤에 나와서 본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자신들의 장점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수 있는 미래 같은 것들을 한 번 더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냥 이제 계속 앨범을 내고 무대를 하고 하는 어떤 그 좀 규칙적인 스케줄이 있잖아요. 로투킹에 나와서 이런 걸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틀리지 않았구나. 우리는 어쨌든 우리로서 계속 존재할 수 있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그룹이야 라는 거를 스스로 내재화할 수 있었던 순간이 로투킹에서 온앤오프가 만난 게 지금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모습을 보고 입덕할 수 있었던 저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순도가 다르다는 게 아마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. 네. 음악적 취향도 맞고 어떤 그런 서사적 네. 그거에도 이렇게 몰입이 네. 완전 됐으니까 네. 한 번도 아이돌이랑 팬이 같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10대 때는 일단 나이 차이가 나기도 하고 네. 저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도랄 게 없잖아요. 근데 30대는 제가 이제 저에 대해 좀 잘 알고 나 자신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주석을 달 수가 있는데 그때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도 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그럼 나는 얘네랑 지금 내 삶에서 같이 가는 존재야. 얘네는 뭔가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온앤오프를 좋아했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나의 아이돌 이게 아니라 지금 나의 이 시절을 함께 같이 가고 있는 말하자면 어떤 친구 같은 존재인데 내가 되게 애정을 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생각을 좀 하게 해준 그룹이에요.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마음을 갖고 입덕을 하고 이제 5년 넘게 좋아하고 있는데 그 좋아하는 제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. 그것도 좀 새롭게 좀 깨달은 부분이었어요. 내가 덕질할 때 내가 어떻지라는 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. 10대 때는 그냥 내가 어딨어. 그때야말로 내가 좀 지워지는 경험이고 지금은 내가 최애를 좋아하면서 내가 내 현생을 또 어떻게 데리고 가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잘 와닿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내 최애가 얼마나 잘 가고 있는지와 마찬가지로 근데 이 친구들을 좋아하는 내 모습이 점점점 마음에 들고 그게 저의 현생에도 더 나은 내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걸 보았을 때 지금 상생이 잘 맞다. 무슨 말인지 너무 알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20대 때 했던 덕질이 제가 그렇게 깊게 좋아하면서도 제 스스로를 계속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.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시간과 돈을 쓰는 그 밸런스라는 게 있는데 너무 좋아해서 그걸 계속 허무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나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. 행복한 한편. 네, 행복한 한편. 그러니까 상대를 미워하지도 않고 나를 계속 화살을 너가 그렇게까지 안 하기로 했는데 왜 또 그랬어 하면서 이제 뭐 팬싸 가는 것도 어쨌든 너무 큰 지출이다 보니까 그래서 덕질하는 나 자신을 되게
싫어하고 숨기게 되고 그런 악순환이 네네네. 심했는데 이번 덕질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불화하지 않는 덕질을 할 수 있는 게 30대의 덕질에서 얻은 가장 큰 수학 같아. 맞아요. 그건 저 자신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도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.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그룹에 대한 것도 예전에 내가 온앤오프나 혹은 다른 뭐 라이즈를 많이 어렸을 때 좋아했다면 모든 어린 분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마음이 안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30대가 되고 내가 나를 어느 정도 정의할 수 있을 때에 고른 아이돌은 높은 확률로 상승이 잘 맞는 것 같다라는 게 진짜 저의 생각이긴 해요. 그런 것 네. 같아요. 20대, 30대 딱 네. 이렇게 딱 잘라서 모두를 일반화할 순 없지만은 저희 둘의 경험에 네. 비추어 봤을 때는 네. 그런 것 같다. 너무너무 공감했어요. 아. 이 사람이 남기는 문장이 나한테 동력이 될 줄 알고 나도 이 사람한테 동력이 되는 문장을 남기고 싶고 이렇게 좋은 관계로 넘어간 것 같아요. 10대, 20대, 30대 뭔가 이거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했지만 어쨌든 우리 둘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변화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나눴는데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어떤 거였어요? 이게 변화라기보다는 오히려 돌아간 느낌이긴 한데 30대에 이제 온앤오프가 저의 본진으로 이제 다시 돌덕후가 되게끔 만들면서 느낀 건 내가 30대가 되었는데도 10대에 누군가를 좋아했던 것처럼 순수하게 누군가를 응원하고 내가 되게 기뻐할 수 있는 존재구나. 그러니까 뭔가 내 안에 갖고 있던 어떤 순수성을 발견해 주었다는 점에서 30대 때는 그게 고맙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사실 30대도 물론 어리고 충분히 젊은 나이인데 제가 저로서 겪는 부침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저를 뾰족하게 만들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 되게 아무런 대가 없이 누군가의 성취에 되게 감탄하고 기뻐하고 좋아할 수도 있고 그게 또 나에 대한 어떤 자괴감이나 혹은 나를 깎아먹거나 하지 않고 나에 대한 또 좋은 영향으로 미칠 수 있게 하는 거 이건 너무 내가 30대 때 만난 행운 같은 거죠. 그러니까 30대에서 달라져서 좋아졌다기보다 30대에도 10대와 같은 마음이 아직 나한테 있구나라는 거를 알려준 게 좀 고마운 지점인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예전에 뭐 10대, 20대 때는 그게 당연히 있는 마음이 그렇게 고마운 마음은 아닌 거잖아요. 너무 당연히 기쁘고 당연히 응원할 수 있고 뭐 그런 게 너무 당연했던 시절이 30대에 반복할 수 있는 건 이제 당연하지 않게 느껴지는 거죠.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누군가를 그렇게 깊게 좋아하고 응원하는 게 신기하다는 말을 이제 너무 많이 먹으리시는 듣죠. 분들이 진짜 네, 많이 하시잖아요. 네. 근데 옛날에는 그게 나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구나 하고 지나갔는데 이제는 뭔 말인지 알겠어. 왜 그게 그렇게 기특해 보이고 대단하다고 하는지 맞아. 그렇게 마음을 갖기가 어려우니까. 예전에는 더 옛날에는 10대 때는 특히 이런 마음을 뭐 대단하다보다도 유난이다라고 보통 막 이렇게 폄하하고 그래서 위축될 때도 있고 저는 그런 편은 아니었지만 이제 30대가 되고 이런 마음들을 사람들이 좀 특별하게 봐주면서는 좋아하는 마음도 되게 재능이라는 얘기를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시잖아요. 그거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단지 내가 뭐 아이돌을 좋아하는 마음이 재능이라기보다 무언가를 계속 좋아하는 상태를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거 그거는 확실히 재능의 영역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. 좋아하는 마음이 재능이 된 게 30대에 달라진 점이 아닐까. 재능으로 그걸 인식할 수 있다는 게. 맞아. 그러니까 그 20대 때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덕질하는 저를 미워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면 막 제가 막 검은 아우라를 뿜어내면서 너가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고 제가 치면에 있는 상태보다 보니까 그런 말이 좋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언론에서 나오는 막 덕질이 당신의 인생을 구할 거예요. 막 이런 말들도 너무 다 막 밉게만 느껴지는 거예요. 뭐 누군가를 구해줄 수는 있지만 누군가의 인생도 망칠 수 있는 게 덕질인데 왜 저렇게 좋은 긍정적인 면만 조명할까? 여기 안에 이 심연이 많고 너무 많죠. 각자 자기만의 심연과 싸우고 있다고요. 저처럼 보여도 이제 다 모든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곳에 이게 다 있고 맞아요. 내가 어쨌든 탈퇴하지 않는 이상 그 안에서 내가 계속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필요한 방법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막 탈덕하거나 탈퇴하거나 혹은 그거를 왔다 갔다 반복하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계속 이 세계 안에서 존재하는 덕후라면 내가 계속 얘네를 좋아하는데 필요한 게 뭐지? 나한테 필요한 게 뭐지? 이거를 좀 찾아내고 스스로 그거를 이제 다스리면서 가게 되는 게
지금 나이대 덕질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. 근데 그 스스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기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경계하는 부분이 있거나 덕질하는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. 이게 너무 신기해. 엄청 뭐 건강한 덕질, 뭐 이렇게 뭐 올바른 덕질, 뭐 그런 걸 정의할 수도 없지만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한 번도 덕질이 왜 왜냐면 그거는 덕질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무시당하거나 혹은 부모님한테 되게 호되게 혼나거나 그런 경험이 없어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스스로 이렇게 현타를 맞았던 적이 크게 없어요. 오빠들이 저한테 준 현타 말고는. 근데 이런 건 있어요. 이게 너무 제가 기뻐만 하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메타인지가 오죠. 남들이 보는 시선으로 저를 보면 좀 꼴보기 싫을 것 같은 거예요. 쟤는 뭐가 저렇게 행복하지? 이렇게까지 행복해하다니. 쟤는 뭐 콘서트까지 안 가도 돼. 갑자기 뭐 버블이 오거나 내가 사진첩에 있는 수많은 사진 중에 한 장을 내가 갑자기 생각해서 봐도 너무 행복해하고 그걸로 갑자기 너무 현생을 살 동력을 너무 크게 얻으니까 좀 이상해 보일 수는 있겠다. 그러면은 그래 좀 자중하자라는 마음으로 비웃어줘요. 너 그렇게 행복하다고? 방금 전까지 그렇게 울었는데 그렇게 너의 현생이 지금 녹록지 않은데 이거 한마디로 고작 이걸로 이렇게 너가 회복할 수 있다고? 웃긴다, 얼레리 꼴레리 약간 이렇게 좀 놀려줘요. 그래야 뭐랄까 내가 너무 벅차서 어린 친구 놀리는 그 준마력이 너무 향상되지 않게끔 스스로를 좀 셀프 조롱하고 약간 자중시키려는 게 있어. 그냥 너무 벅차오르는 제 모습이 저도 꼴보기 싫을 때가 조금 있거든요. 듣다 보니까 뭔가 행복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네. 이 방법을 좀 전도 좀 해주세요. 어떻게 해야 될까? 일단 자기 삶에 대한 불화가 좀 덜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딱 아이돌을 좋아할 때 나만 긍정충이 될 수 없거든요. 내가 꾸리고 있는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자기 객관화가 돼 있고 거기서 뭐 연민도 좀 덜 하고 어떤 부분은 내가 나한테 되게 아이돌을 지지하는 것만큼 나에 대한 사랑도 줘보면서 해서 나에 대한 어떤 인지 자체가 좀 편안해져야 물론 그게 고정되지 않고 굉장히 부침이 있겠지만 다시 좀 무너지더라도 나에 대한 인지가 좀 편안하게 돼 있어야 내 최애가 어떤 퍼포먼스나 어떤 뭔가를 보여줬을 때 냅다 뿔이 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좀 너무 갑자기 급발진하는 거잖아, 말하자면. 좋은 게 있는데 일단 급발진하게 되는 상황이 뭔가 더 빨리 보였던 거겠죠.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게 너무 습관화되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. 아이돌 씬이 아니라. 물론 아니라면 죄송합니다. 삶이 너무 평안한데 내 최애가 자꾸 나를 빡치게 할 수도 있죠. 아니 근데 저 지금 너무너무 솔루션이 좀 됐을까요? 왔어요. 왔어요? 왔고 네. 약간 그거 같아. 나 지금 덕질 정신 상담 받은 기분인데 거의 그런 느낌인데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20대 때 덕질하는 저랑 되게 불화했다고 했잖아요. 네. 근데 그때 사실 일하는 저랑도 되게 상태가 안 좋았어요. 슬럼프가 진짜 심했고 그 일 관련해서도 그 시절에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걸 중독되어 있는 상태였어요. 그러니까 완전 최악이야. 돌이켜보니까 일하는 나랑도 사이가 안 좋고 덕질하는 나랑도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기획사를 진짜 욕을 많이 했어요. 어쨌든 그때. 나의 화를 표출할 수 있는 창구가 어쨌든 필요한 거예요. 스트레스를 발산해야 하는. 그래서 제 20대 후반이 완전 암흑기였거든요.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저랑 어떤 일에서도 조금 화해가 한 부분이 있고 덕질하는 내 모습과 화해한 부분도 있고 하면서 아이돌에서 있는 일들도 대부분 그냥 행복하자 주의로 바뀐 거예요. 맞아요. 그런 게 좀 필요한 게 이게 경계하는 마음이랑 좀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이 아이돌을 좋아할 때 특히 저희처럼 정말 많이 진심을 다해서 좀 커다란 마음을 줄 때는 그럴 때 한 번씩 불편해진 지점들이 무조건 있잖아요. 그게 뭐 기획사를 향한 거든 뭐 이 아이돌의 어떤 직업인으로서 아이돌의 고민을 우리가 다시 같이 해보주면서 생기는 어떤 마음이든 근데 저희가 아이돌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연민해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그럴 때 내가 이 사랑과 연민을 얘네한테만 줄 필요가 없다. 나한테 정말 나조차도 놀랄 만큼 이런 큰 사랑과 연민이 있는데 그걸 내가 너무 얘네한테만 쏟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걸 수 있어요. 근데 최애한테 이만큼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다른 거에도 그걸 나눠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 시선을 조금만 그래 이걸 다 얘네한테만 줄 필요는 없지 하고 좀 나한테도 주고 혹은 다른 세상의 여러 면면의 모습들이 있잖아요. 나의 일, 꿈이든 뭐 가족이든 뭐 혹은 아예 완전한 타인이든 그래서 아이돌을 좋아하는 그 재능을 다른 세상으로 조금만 돌리는 연습을 계속 해야 부작용이 안 나는 것 같아요. 누군가한테만 사랑을 주는 거. 너무 공감해. 진짜 너무 공감해. 그래야 내가 만들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. 제가 그 아까 말했던 그 20대 때 그렇게 완전 이제 파탄이 나고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
탈덕까지 이제 넘어갔을 때 20대 후반에는 세상에 제가 관심사가 아이돌밖에 없었어요. 진짜 그 지지대가 딱 하나여서 행복을 얻는 것도 거기고 그렇지. 스트레스를 표출하는 것도 거기고 그러니까 완전 지금 돌이켜보니까 완전 최악의 상황이었네. 너무... 제가 그 탈덕하고 나서 이 에너지를 좀 분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제가 FDSC라는 그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 클럽을 네네. 그때 가입을 했었어요. 내가 좋아하는 내 모습의 어떤 커뮤니티 활동을 일단 하고 아이돌 좋아하는 활동하고 운동 관련된 커뮤니티도 네. 지금 활동을 좀 하고 있고 어떤 제가 좋아하는 저의 모습을 차지하는 그 지지대를 좀 두고 덕질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마음이 과해지고 깊어져도 좀 이렇게 다 어우러진다? 맞아요. 밸런스가 이렇게 조합이 되고 이게 서로 영향을 받아요. 네, 러닝하는 나와 라이즈 좋아하는 브리즈가 다른 애가 아니라 서로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걸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네. 스탠딩 할 때도 더 좋고 너무 필요하지 체력. 너무 아주 상생이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. 네.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. 이게 내 인생에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인식하고 있는 나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어떤 나가 무너질 때 걔가 나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이제서야 된 건데 맞아요. 선생님이 이미 다 한 발자국씩 먼저 걷고 계셨어. 그랬나 보다. 저는 대신에 이제 유진님이 20대 때 이제 아이돌 덕질을 하면서 힘들었던 구간이 20대였으면 저는 제 꿈이랑 너무 사투하면서 지냈었을 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말하자면 저한테는 아이돌 대신에 그 자리에 저의 꿈이 있었던 거죠. 근데 그걸 이제 포기하고 꿈이랑 저 하나만 있었다 보니까 그게 사라졌을 때 완전히 제가 좀 무너졌었고 근데 저는 다시 또 꿈이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. 꿈이 꼭 있어야 된다는 주의는 아닌데 저는 그런 경우였던 거예요. 그래서 다시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걸 찾고 했었던 과정이 20대 전반에 있었고 그게 조금 자리를 잡았을 때에 만난 게 이제 모네노플 30대에 저 이렇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. 어쨌든 여러 가지의 나를 두는 게 서로가 서로한테 안정장치가 된다. 내가 나의 안정장치가 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너무 공감합니다.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네. 새롭게 떠오르는 감정이나 생각 있을까요? 사람들이 살면서 한 번씩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고 내가 지금 지내고 있는지를 멈춰서 좀 정리해보는 시간 너무 필요한 것 같은데 스스로 하기 너무 어렵잖아요. 특히 그게 업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뭘 쓰고 생각하는 게. 근데 유진님 덕분에 지금의 저를 한번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. 이 순간이 그냥 필요했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. 누가 멈춰서 나한테 질문해 주는 거 너무 귀한 일이고 유진님이랑 안녕하면 또 언제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해주는 거 너무 좋은 일 같다. 그래서 케어하여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매 회마다 하는 질문을 스스로한테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 피드백 많이 받아요. 저 질문이 내가 받으면 나 네. 이런 말 할 텐데 맞아요. 이런 그렇구나. 얘기 많이 네네. 받아요. 네. 그래서 너무 좋은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다. 근데 우리가 인터뷰라는 걸 하게 되더라도 보통 직업 관련해서 인터뷰를 많이 하잖아요. 덕질 관련해서 인터뷰할 기회가 별로 없는 맞아요. 별로 없다? 아예 사실 없는데 그래서 저도 재밌는 것 같아요. 덕질 얘기는 나의 과거, 현재, 미래 약간 이런 걸 다 얘기하게 되는 키워드인 것 같아서 저도 제가 얘기하는 것도 즐겁고 보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. 그러니까 성과 중심 사회에서 벗어나는 느낌? 맞아요.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여기서? 저희 채널에 공식 질문이 있는데 네. 혜은님에게 K-팝이란? 초반에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저한테 가장 오래된 동료예요. 초반에 제가 K-팝과 아이돌이 저한테 이제 동료라고 할 수 있다. 저를 이루는 총합의 일부라 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걸 전제로 보면 지금 저랑 오랜 인연을 맺고 있는 그 어떤 친구보다도 K-팝이 가장 나이 든 친구인 거예요. G.O.D 입덕을 시작으로 보면. 그래서 나의 가장 오래된 동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네. 저도 혜은님이랑 친해지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깊게 이야기 나눌 수 있고 네네. 또 라이즈 얘기도 나눌 수 있어서 여러모로 그들이 지금 운명적인 거예요. 이 관계도 그렇고. 네. 다음에 또 한번 같이 밥 먹어요. 좋아요. 네. 우리가 밥 한 끼 한 적 없는 사이. 이제 시작이죠. 네.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촬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